안녕하세요. 중앙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25 전쟁 이후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 모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에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물품, 대표적으로 밀, 원당, 목화를 가지고 밀가루, 설탕, 면화, 즉 300산업으로 대표되는 소비재 산업이 주를 이루었고 1960년대 들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정유시설, 발전소, 고속국도, 항만 등의 산업 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해외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수출된 것들이 가발, 신발, 가방 등의 가벼운 제품들, 경공업 제품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7쪽입니다. 먼저 1970년대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과 그리고 선생님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962년부터 실시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10년, 그러니까 제1차랑 2차 계획 시기에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 뭐라 그랬죠? 발전소라든지 항만시설이라든지 정유시설 이런 것들을 짓고, 또 아직은 부족했던 자본이나 기술력보다는 풍부한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공업 중심으로 발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2년부터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되는데요. 자, 이 3차 계획에서는 지난 10년에 비해서 경공업 이런 분야가 발달했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졌던 농어촌, 시골들이죠. 이 농어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출 양은 많이 늘었는데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출의 액수, 수출액을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것들이 바로 중화학공업 시설들입니다. 자, 이 중화공업이라는 말은 중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공업은 뭘까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경공업이라는 말 배웠어요. 경공업은 가벼운 제품들이라 그랬죠. 이 중공업은 경공업에 반대되는 뜻으로서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큰 배, 선박이라고도 하죠. 큰 배,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기계,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제품들. 그래서 한자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석유화학공업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합성고무. 합성고무는 그 고무나무에서 생산되는 천연고무 말고 타이어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합성고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합성섬유. 섬유는 선생님이 이제 옷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 합성섬유는 목화로 만든 천연 면 제품 말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 이렇게 뒤집어서 성분표를 한번 보면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이런 글자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옷감들을 합성섬유라고 부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라든지 합성 고무,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업 형태가 바로 석유화학공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공업과 석유화학공업 합쳐서 중화학공업이라고 그랬죠. 중화학공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973년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중화공업 육성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방향은 이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1972년 유신헌법 이후에 막강한 독재 권력을 가지게 된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선언을 하셨던 거니까 그 누구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앞에서 이야기했던 철강이라든지 배라든지 자동차, 기계, 또 배를 만드는 조선, 그다음 전자,
이런 분야의 산업 성장에 힘을 쏟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를 돌아보면 가발이라든지 신발 이런 경공업 제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충분히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했던 걸까요? 가발이라든지 신발, 옷 같은 제품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철강, 배, 자동차 이런 제품들, 어떤 쪽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일 것 같아요? 당연히 신발 한 100켤레, 가발 1000개 이렇게 파는 것보다 자동차 한 대, 큰 선박 한 척 파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보다 더 큰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화학 공업은 큰 돈을 벌 수는 있기는 하지만 생산 시설들, 이런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 큰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경공업 제품 생산만으로도 많은 이윤을 얻고 있던 기업들은 굳이 힘들게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높은 기술도 갖춰야 되는 중화학 공업에 뛰어드는 것을 조금 주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큰 비용이 드는 중화학 공업에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도록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큰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육시설이나 연구소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힘쓰게 됩니다. 교과서 108쪽 갑니다. 자, 이렇게 중화학 공업에 뛰어든 우리나라의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을 이룹니다. 여러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만큼 그에 따른 재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철강 제품이라든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합성 고무, 합성 섬유, 플라스틱 같은 석유 화학 제품들이죠. 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장을 짓고 어떤 기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철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공장 건설 같은 데 필요한 철들을 모두 외국에서 많은 돈을 주고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1973년에 포항에 드디어 철 제품을 만드는 시설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 첫 온라인 수업 첫 시간에 봤던 우표 기억하나요? 그 우표에 나왔던 것처럼 1973년에 포항 종합제철소가 건립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제품 같은 산업 발달의 필수적인 재료들을 이제는 더 이상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철강 산업이라든지 석유 화학 산업을 빠르게 발전을 시킵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 수업 마지막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재작년 그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갈등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재료들을 더 이상 한국에 팔지 않겠다. 이래서 일본에서 그런 필수 재료들을 일본에서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겠죠. 그때 국내 기업들은 발빠르게 대처해서 반도체, 여러 가지 필요한 반도체 재료들을 국내에서도 생산해서 만들 수 있도록 국산화를 이뤄냈던 일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그리고 1970년대에 시작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조선 분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역사에 나오는 나라 이름 조선 아닙니다. 만들 조자에 선박할 때 선, 그래서 즉 배를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 조선 산업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꼽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1970년대에 현대화된 대형 조선소를 기업들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때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입니다. 1980년대로 가볼까요? 교과서는 10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이 정말 크게 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외국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정도에 그쳤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러했던 자동차 산업이 1975년도에 포니라는 첫 국내 자체 개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아주 다양한 자동차들이 개발되고 198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도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어요.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데다가 또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렇지, 사실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하죠. 이 외에도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 산업, 또 전자 제품을 만드는 산업들도 크게 발전해서 정밀 기계 분야, 기계 부품,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가 잡게 됩니다. TV나 에어컨,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 지금도 우리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그런 품목들이죠. 지금 109쪽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 요 배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1970년도부터 85년도까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갈수록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중화공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경공업 생산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서도 중화공업의 비중이 이만큼이나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경공업보다는 중화공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였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도에 835, 100만 달러니까 8억 3천만 달러 정도 되겠죠? 1970년에 불과 8억 3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년 지난 1990년도에는 650억 1,600만 달러, 거의 한 80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출액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 소득도 빠르게 증가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던 시기가 바로 오늘 공부한 1970년대, 8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972년부터 76년까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에는 연평균 10.1%의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과 또 1인당 국민소득 또한 10만 5천 원 정도에서 40만 원 정도로 거의 4배가량 상승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를 살펴보면요. 이 시기에는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이렇게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연평균 5.6%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 수치도 절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 기간에도 1인당 40만 원 정도였던 1인당 국민 소득이 120만 원 가량으로 아주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사상 최초로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전쟁 직후에 가난했던 코리아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것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 라며 칭송을 듣게 됩니다.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선생님이 우리 사회 온라인 수업 첫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982년부터 86년까지 5차 경제개발 계획 시기에는 지금까지 이뤄냈던 이런 경제 성장들이 조금 더 지속적이고 또 국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시기였는데, 거기에다가 삼저 현상이라고 해서
국제 경제 환경이 수출 위주였던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5차 경제계획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연평균 8.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국민소득 또한 126만 원 정도에서 245만 원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시기가 1980년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중간, 전 세계에서도 중간 정도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나라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다 라고 불리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1980년대였습니다. 자, 이전 시대까지는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1987년 6월 이후에 얻어낸 민주주의의 결과로 이제는 경제 성장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던 시기도 바로 이 1980년대였습니다. 이때 시작된 제도가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최저임금 제도, 그 다음에 국민들의 노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연금 제도, 또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보험 제도 등이 모두 이 무렵에 시작된 제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모습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99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